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 5개국을 가로지르며 약 6천만 명 이상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메콩강. 세계 최대 규모의 내륙어장이자 넓은 곡창지대를 품은 이 강은 수많은 문명과 생명을 길러낸 풍요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평화롭기만 할 것 같았던 메콩강에 중국이 거대한 수도꼭지를 설치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메콩강은 중국의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중국에선 자신들의 영토에서 흐르는 상류 구간을 난창강이라고 부르죠. 중국은 1990년대부터 강에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댐이 무려 12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샤오완 댐과 누오자두 댐 같은 경우 단 2개의 댐이 도합 360억 세제곱미터의 저수용량을 가질 정도로 거대한 댐인데요. 장강을 틀어막고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이 393억 세제곱미터의 저수용량을 갖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중국은 강의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대한 수도꼭지로 메콩강에 숨통을 쥐게 된 것입니다. 중국이 메콩강의 물을 가두기 시작하자 강 하류의 의지에 살아가던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은 이전엔 겪어보지 못한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강물이 말라붙고 물고기는 사라지고 퇴적물이 공급되지 않아 농토는 약해졌으며 바닷물은 거꾸로 강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메콩강은 전 세계 민물고기 중 15%가 잡힐 정도로 매우 풍부한 어족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류에 댐이 지어지면서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메콩강의 어민들이었는데요. 이전까진 자연적인 유량의 변화에 맞춰 생태계가 형성되고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중국 댐들의 예측 불가능한 방류는 강 수위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물고기들의 산란 주기는 교란되고 유량이 줄면서 이동 경로는 막혀버렸죠. 특히 댐은 강물이 실어나르던 막대한 양의 퇴적물까지 가로막았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은 강 하류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끊기자 강바닥 생태계가 황폐해지기 시작했죠.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의 경우 파이라는 강바닥 이끼풀의 수확량이 급감했는데요. 이것은 현지 주민들이 김처럼 말려먹는 식량이자 물고기의 먹이였습니다. 영양분이 줄고 서식지가 파괴되자 메콩 자이언트 메기와 같은 상징적인 어종은 당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했고 메콩강 서식어종의 5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댐의 영향으로 2040년까지 태국과 라오스의 어획량은 각각 55%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메콩강 생태계의 심장으로 불리는 캄보디아 톤레사 포수의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원래 톤레사 포수는 우기의 메콩강물이 호수로 역류하면서 산란장이 만들어지고 그 산란장이 동남아 최대의 민물어장을 만들었는데 댐이 생기고 유량이 줄자 2020년과 2021년 역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더 이상 대규모 산란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장이 현재 진행형으로 사라지며 세계 최대의 민물어장은 생태계 붕괴라는 현실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강을 따라 형성된 비옥한 농토 역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해 들판을 적시며 지하수를 채웠고 퇴적물을 뿌려줬는데 유량이 줄고 그 범람이 감소하면서 토양의 비옥도가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기에도 이어졌습니다. 과거엔 건기에도 강의 수위가 5에서 6m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젠 1에서 2m까지 떨어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수위는 단순히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넘어 강물을 끌어다 쓰던 취수장마저 가동을 멈추게 만들어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선 강바닥이 드러나 태국에서 라오스까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적인 범람을 대체한 것은 상류에서 내려온 급류였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농민들은 2007년 심각한 가뭄과 저수위를 겪은 뒤 이듬해 2008년 8월엔 갑작스런 방류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급류가 38개 마을을 덮쳐 8,500만 바트, 하나로 약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3월엔 중국 징웅댐이 이틀간 초당 2,300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하면서 수확 직전의 채소밭이 통째로 침수됐고 2018년 8월엔 계속된 강우에 더해 상류에서의 방류가 겹치며 옥수수밭과 농경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메콩강 최하류에 위치한 베트남의 삼각주 메콩델타는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쌀 생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베트남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전까지 이 지역이 버틴 힘은 메콩강의 물줄기 그리고 함께 내려온 퇴적물이었습니다. 메콩강의 자연적인 범람은 땅에 영양분을 공급했으며 기존의 땅을 보강하며 지형을 유지시켰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봤듯이 메콩강의 유량이 줄고 내려오는 퇴적물은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퇴적물 공급의 급감은 지하수 과잉 사용까지 겹치면서 지반 침하를 불러왔고, 이것은 다시 유량 감소와 겹치며 바닷물이 강줄기를 타고 내륙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염해가 메콩 델타를 덮친 것이죠. 염분은 수십 킬로미터까지 떨어진 논과 과수원까지 침투해 농작물을 말라 죽게 만들었으며 식수마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줄어든 물과 퇴적물의 빈자리를 채운 건 바닷물이었습니다. 2016년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염해 이후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4년에도 극심한 가뭄과 염해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곡창지대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메콩강 위원회에선 개발이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퇴적물의 97%가 상류에 갇히고 메콩강 하류 삼각주, 메콩 델타에는 단 3%만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메콩강 상류에 그토록 많은 댐을 짓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입니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가지고 있는 담수 자원은 전 세계의 6%에 불과합니다. 1인당 가용수 자원이 세계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이죠. 중국 통계에 따르면 669개의 도시 중 440개 도시가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작 가능한 토지의 3분의 2는 장강 이북에 몰려있는 반면 전체 수자원의 80%는 남부에 몰려있어 지리적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수질오염이 심각해져 가용수 자원은 더욱 줄어들었죠. 그래서 선택한 해법이 남수북조 계획입니다. 남쪽의 풍부한 물을 메마른 북쪽으로 끌어오는 것인데요. 실제로 장강 동쪽에서 올라가는 물길이 2013년, 중부에서 올라가는 물길이 2014년 개통되어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저류지가 필요했고 메콩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 역시 이러한 거대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외교 전략입니다. 메콩강의 물주기를 통제해 동남아시아 5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6년 베트남이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자 중국은 베트남 정부의 간곡한 요청 끝에 상류댐의 수문을 열어 긴급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인도주의적 지원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론 중국이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더 큰 그림과 맞닿아 있는데 윈난성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려는 전략이나 1대1로 구상과 연계해 메콩강 유역을 중국 중심의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엔 메콩강 하류의 수자원과 관련된 개발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콩강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중국은 2016년 이와 별도로 자국 주도의 란창 메콩 협력 체제를 창설했습니다. LMC는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경제 지원 약속을 통해 하류 국가들을 끌어들였는데 수자원 문제 논의의 주도권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메콩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물 부족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상류에서 강물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지만 정작 그 운영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류 국가들은 갑작스러운 방류나 저수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그에 대비할 정보조차 얻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미국은 메콩댐 모니터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동남아 국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중국 댐들의 수위와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한 것인데요. 가뭄은 자연재해 탓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맞서며 지역 패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강에 기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빈 채로 돌아오고 농토는 마르거나 갑작스러운 홍수에 잠기기를 반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거나 지역을 떠나고 있죠. 베트남 메콩 델타에서는 최근 5년간 약 72만 명의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대도시로 향했습니다. 메콩강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류 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마저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댐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죠. 전문가들은 미래의 메콩강이 더욱 심한 복합 재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